안녕하세요. 하이리님,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고 컨디션 좋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되게 신기한 게 마그네슘을 요즘에 잘 복용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컨디션 유지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오전에 섭취하다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 섭취했거든요. 각성작용이 일어날까봐 좀 걱정했는데 너무 편하게 잠을 잘 잤어요. 신기한 것 같아요. 마그네슘이라는 그 영양제가 필요할 때는 에너지를 쓰게 하고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고 내가 피곤할 때는 그 잠을 깊이 자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그 책을 제임스 앨런님의 책을 읽을 건데 그건 이제 원서로 있고요. 제가 번역본도 아니고 그걸 이제 옮긴 분의 책을 읽으면 너무 부정적이라서 여기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하고 오늘은 한번 새로운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 자, 5000년 부의 법칙. 이 책은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승호 회장님의 스노우폭스에서 약간 시리즈로 낸 책이라서 어떤 걸까 한번 결코 배불리 먹지 말 것. 오케이, 우선 목차를 보면 대강 어떤 책인지 알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책을 열 때는 항상 설레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처럼 벽돌처럼 단단한 부의 기본기를 익히기 전에 읽어야 할 글. 부를 얻기 위한 첫 번째, 벽돌 쌓기. 부를 얻기 위한 오케이. 죄송해요. 두 번째, 벽돌.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나 자신의 천재성이 담긴 직업을 찾아서 가슴 떨려. 전 너무 가슴 떨려요. 이렇게 책의 목차를 읽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일지 내가 약간 예상도 하면서 또 과연 어떤 내용일지 또 어떤 새로운 부분을 제가 알게 될지 그리고 특히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맞구나. 지금 나의 방향타가 맞다고 말씀해 주시구나 라고 이렇게 느낌이 들 때 좀 약간 또 흥분했어요. 아이리님 책을 이렇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역시 스노우폭스가 그냥 책을 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성호 회장님께서 얼마나 책을 선별해서 내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의 재능이 가치 있게 사용될 곳을 찾기. 신의 재능. 결코 비치지 마십시오. 비치지 말라. 부채? 확신이 드는 일이라면 몰입하십시오. 몰입. 몰입이라는 단어를 정말 좋아하니까요. 이를 완전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현명한 고용주가 되십시오. 돈 버는 일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오케이. 적게 일하고 2배 혹은 그 이상 수익을 올려야 사업이 됩니다. 그쵸? 결국은 아웃소싱을 하라는 거죠.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몸을 온전히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 돈을 가진 사람에게는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오케이. 신뢰 있는 사람과 보증의 관계는 어떨까요? 모자상인 제니에서 홍보의 가치를 발견해 보세요. 홍보. 나를 홍보한다라는 거. 그 밖에 비즈니스 성공을 만드는 재료들. 오케이. 어떤 책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글씨체를 또 읽으면 좋아하는 게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나 자신의 천재성이 담긴 직업을 찾아서 지금 일어난 지도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약간 입이 풀리지 않았고 또 약간 영어? 네, 발음이 지금 옮겨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일을 완전히 파악하세요. 확신이 드는 일이면 몰입하십시오. 결코 비치지 마십시오.
신의 재능이 가치있게 사용될 곳을 찾기. 너무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의 재능, 나의 이 재능이 가치있게 사용될 곳을 찾아야 되고, 확신 있는 일이라면 몰입하고 결코 비치지 말라. 사업 아이디어를 할 때 저랑 조금 비슷한 전략인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대출을 해서 거기에 이제 뭐 부채를 써서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다. 저는 단지 아이디어로 투자자를 찾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솔직히 말이 조금 안 나오기는 한데 왜냐면 아직 입이 안 풀렸어요. 괜찮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를 얻기 위한 두 번째 벽돌 삼기. 자신의 재능이 가치있게 사용될 곳을 찾기. 아니고요. 이 제목이 없네요. 결코 비치지 마십시오. No, it's not. 오케이, 두 번째. 자신의 재능이 가치있게 사용될 곳을 찾기. 저도 지금 타겟층을 타겟층을 구한 게 아니라 타겟층을 세웠거든요. 어떤 대상을 나의 고객으로 할 것인지 타겟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좀 말이 안 나오는 느낌이 있는데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이게 또 얘가 맞네. 예시. 저 이런 스타일의 책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이 책은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전부 예시예요. 읽어볼까요? 예시? 어떤 식으로 예시를 들어서 명확하게 볼까요, 한번? 책도 짧네요. 자신의 재능이 가치있게 사용될 곳을 찾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 발휘되는 직업을 찾은 후에는 적절한 장소를 신중히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호텔 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매일 500여 명이나 되는 고객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잘 짠 시스템까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또 일화가 있는데 제가 일화를 읽는 걸 별로. 이보게 나가세나 저 친구에게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말아주게나. 저 사람은 내 위에 올라서고도 남을 사람이야. 무섭네. 며칠 뒤에 나는 그를 따로 불러서 내가 누군지 말해주고 충고 하나를 해주었습니다. 자네는 뛰어난 흥행사네. 하지만 자네가 있을 곳을 잘못 고른 것 같군. 네, 압니다. 하지만 달리 제가 갈 곳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가게나 가서 자네가 가진 재능을 그곳에서 마음껏 발휘해보게. 미국에는 기회가 아주 많다네. 우선 내가 자네를 2년간 고용하도록 하겠네. 그 다음이라면 자네가 머물 곳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에. 그는 내 제안을 감사히 받았고 내가 운영하는 뉴욕 박물관에서 일했습니다. 그 이후 뉴올리언즈로 가서 순회 공연을 기획하고 공연을 펼치는 사람이 되었죠. 단돈 1페니로 시골에서 그 재능을 사용하던 이 젊은이는 자신이 있을 적절한 곳에 옮겨간 덕분에 무려 연간 6만 달러를 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 그리고 타깃층.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 타깃층.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분명히 원하는 타겟층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 현자님의 가르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하영님께서도 인생이 바뀌는 그 순간이 내가 머무는 장소, 일하는 장소도 똑같겠죠.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삼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시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한 덕분이었고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불 속에 있는 사람은 불을 끄려는 노력보다 서둘러 그 불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몇 번을 옮기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있을 곳 그것을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동하십시오. 내가 있을 곳 그것을 찾는다. 맞아요. 불을 얻기 위한 세 번째 벽돌 잡기 결코 비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업 전략이랑 전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사람은 여러 면에서 비굴해집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여유, 비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돈이란 사람을 휘두르고 자존감을 해치는 일로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돈이라는 것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네. 그리고 나에게 인생을 나의 주도권대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좋은 것인데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쓰셨을까요? 그쵸? 잘못 쓰면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첫 발을 떼는 젊은이라면 결코 돈의 노예로 직행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빚을 지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빚을 지거나 대출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를 찾는다. 젊어서 쉽게 빚을 얻어 이것저것 생활해본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평생 빚에 허덕이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고 싶은 거 해야 할 것, 같은 일 서둘러 경험해봐야 할 것, 같은 곳에 돈을 빌려서라도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자주 빚어본 사람은 남의 돈이 가진 무게에 무뎌지고 더 큰 돈을 빌리는 사람으로 발전돼 부라는 것을 평생 남의 이야기를 듣고 살게 됩니다. 맞아요. 일단은 저는 좋아하지는 않은, 빚을 져본 적도 없고 그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제가 돈의 심리학의 책을 읽을 때 정말 크게 얻은 부분이 뭐냐면 reasonable이라는 거, 합리적으로 돈을 쓸 것이냐, logical,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돈을 썼을 때 몰기지를 끼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돈을 쓰는 방법일지는 모르지만 과연 내가 빚을 졌을 때 밤에 편안하게 잘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reasonable, 합리적으로 돈을 사용하겠다. 돈이 된다면 돈이 다 어느 정도 구해졌을 때 대출 없이 집을 사는 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왜 그런 행동을 할까라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대출을 받는다는 건 어쩌면 내 인생에 큰 자유를 박탈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봐서도 사람들이 대출을 해서 담보대출이라든지 해서 집을 구입을 했을 때 이자가 갑자기 오르는 어떤 그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성적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하우스 이름이 명확하게 생각나지 않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 돈을 쓸 때 그날 밤에 나는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는가, 꿀잠 잘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인생의 하나의 철학이 되었는데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더 밤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가 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약간의 손해는 있을지라도 네. 이런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 외상으로 산 새 옷을 자랑해요. 오케이, 이거는 읽지 않도록 할게요. 외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이나 물건을 먼저 가져다 판 다음 대금을 지불하는 상업적 형태는 제외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오케이.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어리석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느낀 게 뭐였냐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크레딧 카드 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제 성향상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모두 다 집을 살 때도 자동차를 살 때도 그 큰 사업을 하시면서 대출을 하지 않고 다 일시불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걸 느꼈고,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게 이제 편리성이란 게 있잖아요. 매번 현금을 지불하는 것보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자격이 되는 사람은 매달 단 한 번도 조금도 미루지 않고 매달 바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 단지 크레딧 카드라는 카드를 편리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때 진짜 큰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김승훈님의 책 읽었을 때도 진짜 행복했는데. 네, 그래서 이들은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는데도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집니다. 그 쓸모없는 것들이 지분된 외상이 모두 모이면 그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채무 이행을 하라고 목을 조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필요하지 않은 쓸모없는 물건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The Psychology of Money, 돈의 심리학과 그 책을 읽으면서 쓸데없는 그 물건, 이 The Psychology of Money, 이분도 투자로 성공하신 분인데 결국은 저축을 가장 강조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미니멀리즘으로 제가 그 다음에 책을 읽었는데 제가 집안을 한번 싹 정리를 했거든요. 정말 쓸데없는 물건을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구입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필요한 것들 투자라고 생각해요. 뭐 건강이나 미용 같은 경우에는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전혀 아끼지 않고, 예를 들면 식비 정도가 되겠죠. 식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최고급의 재료를 최고급의 재료를 사고 외식은 전혀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경제관념이 정말 잘 세워진 것 같아요. 한번 정말 그 집안 청소를 해보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주위가 깨끗해야 내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성공하신 분들은 뭐 처음 일어나서 이불 개기 책상만 봐도 이 사람이 성공할지 안 할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정리를 한번 해보는 개념, 그리고 우리 집에 얼마나 내가 필요 없는 물건들을 많이 사는지 한번 보게 되면 쓸데없는 구매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보여요. 저의 이제 그 구매 행태가. 그냥 쓸데없이 사는구나. 싸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뭐 안 입더라도 사는구나. 그런 물건들은 절대 쓰지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구석에 이제 있는 거죠. 네. 말이 잘 안 나온다.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는 그 기한을 두세 달 뒤로 미뤄놓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친구는 돈을 빌려줬다는 걸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니. 아이고, 네. 정말 그렇습니까?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그 사실이 잊히던가요? 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저랑 너무 딴 세계 이야기라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단 젊은이만 열심히 살고 빚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모두에게 적용돼야 마땅한 원칙입니다. 맞아요. 사회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 사람의 신용도가 정말 중요한데, 특히나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더, 아이리님, 그쵸? 미국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도를 보면은 이게 참 그 시스템 자체가 빚을 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할부를 계속 해고 살아야만 하는 그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명확한 가치관이 있다면 그러지 않고 살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어느 빚도 없으니까. 매일이 편안하죠. 매일 편안하고
빚을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정신적으로 엄청난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분명 서둘러 올 것입니다. 이제 채권자는 자유가 사라집니다. 각서를 써주고 나면 족쇄의 하나를 찬셈이나 다름없거든요. 그야말로 헛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자가 늘어난다고 하고요. 돈이란 매우 훌륭한 하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 무서운 주인이 되기도 합니다. 훌륭한 하인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인으로도 저는 좀 제가 이제 김송 이 책 비슷하네요, 확실히. 스노폭스의 이제 김송 회장님께서 만든 출판사니까 김송 회장님이 쓴 책이 계속 생각나는데 돈을 뭐 이렇게 하인으로 생각한다거나 무서운 주인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의 사랑스러운 동반자? 감사한 사람? 그 대상으로 생각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관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돈이란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읽고 이 돈이란 걸 사랑해야 되겠고 아껴주고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되겠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너무 손에 옮겨지려고 하지도 말고 보내줘야 할 때는 보내줘야지 그 돈이 친구를 데리고 들어온다. 이 관념 자체를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막 가슴 벅차오름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또 그 책에 대해서 김승호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돈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니까 또 가슴이 이렇게 좀 벅차오르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달라지고 돈을 지불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지불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그 쓸 때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돈을 쓰지를 않아요. 그것도 이게 계속 성찰을 해보니까 어떤 곳에 쓰면 내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곳에 쓰면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쓸 때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항상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그리고 분명히 이 돈을 썼기 때문에 사회로 돌아가서 100배로 나에게 돌아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즐겁게 돈을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란 어느 면으로 보면 불과 같습니다. 그죠? 어느 쪽으로든 강렬하게 타오르기 때문이죠.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즉 이자가 계속 붙어 돈을 내야 하거나 끊임없이 쌓여갈 때 그 돈은 나를 비참한 노예 신세로 만든다. 맞아요. 하지만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면 돈보다 헌신적인 하인이 또 없습니다.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이자가 불어날 수 있도록 관리만 잘하면 돈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종입니다. 종으로 좀 하는 게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돈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주인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죠? 네, 투자입니다. 오케이, 너는 일요일에 자기 부인에게 키스하는 사람은 벌금형에 처한다. Oh, really? 오케이, 그들이 훌륭한 종교인으로 충실한 생활을 할 만큼 일주일 동안 이사가 모여 돈이 불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적은 돈도 빚을 지고 갚아야 할 이자를 내는 그 상가 매우 적은 돈이라도 이자가 붙어 하루가 지날 때마다 돈이 불어나고 있는 생활은 양극단으로 갈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계속 이자가 붙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들이, 아니면은 계속 이자를 내면서 지불하고 있는가. 그런 게 없는 삶이 편안한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기쁜 한이라기보다 항상 요즘에 추구하는 건 중요, 편안함, 평정심, 평온,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 길은 빚을 지지 않는 길일 뿐입니다. 그쵸?
죄송해요. 만약 지금 빚이 있다면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비용을 제하고 가장 빠르게 서둘러 청산하기 바랍니다. 김승호 회장이 그 큰 사업을 하시는데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거. 쓰는 돈을 아끼면 빚 갚을 돈은 반드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빚은 빚진 시간이 갈수록 사람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프로그램화 돼 있습니다. 빚지지 않은 것이야말로 어떤 연금 순서도 찾아내지 못한 현자의 비밀인 것입니다. 부를 얻기 위한 네 번째 벽돌 쌓기. 확신이 드는 일이라면 몰입하십시오. 네, 저는 몰입하고 있어요. 이 책 자체가 뭔가 좀 예술적으로도 차분하고 예쁘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왜냐면 책에 한 번씩 이렇게 작품성 있는 그림이 보일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죽더라도 이 말은 기억하라. 내가 죽더라도? 옳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라. 그쵸? 서부개척 시대를 대표하는 미국의 국민 영웅인 데이비드 크로켓의 말입니다. 이 말을 언급한 이유는 천성이 게으르고 자기에 대한 신뢰가 적어서 무슨 일이든 끈기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끈기를 갖고 무언가 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매사에 모든 일에 끈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꼭 필요한 일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면 그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지속하는 힘을 내야 합니다. 그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두려움이나 비관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그 결심은 부를 얻는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두려움과 불안, 의심, 이게 항상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나의 적이다.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를 시작, 이게 될까? 이게 근데 또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이거 분명히 될 것 같은데 나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분명히 된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가 있고 갑자기 순간적으로 이게 될까? 라는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게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한 싸움에서 힘을 잃지 않는가? 이 힘찬 발걸음에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싸움에서 힘을 잃지 않는 것. 이 힘찬 발걸음에 강력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10번 치고 넘어가지 않는 나무 없다는 속담을 이제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단 한 걸음만 더 가면 얻게 될 열매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지금껏 애써왔지만 얻지 못한다는 걸 보면 이쯤에서 포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완전히 착각하는 일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습니다. 한 번만 더 찍으면 나무는 반드시 넘어갈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정말 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약간 조금 이곳에 내가 미칠 수 있는가? 미쳐있다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미쳐있던 거 생각하면 운동. 진짜 운동에는 약간 정말 그거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미쳐있었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나와 대화, 건강 이 모든 거고 스스로를 믿지 못한 채 결국 힘을 잃고 부자가 될 기회를 영영 놓치는 영국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 때를 잘 활용하라. 사실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한 번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계속 안 되다가 연예인도 마찬가지요. 크게 성공하신 분들, 현자들은 항상 어느 순간 갑자기 탄탄대로를 타고 길이 뚫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서 인생을 살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안다는 게 엄청난 실력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부자가 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에 관한 별 차이가 없는가 봅니다. 셰익스피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그때를 잘 활용하라. 그때를 잘 활용하는 게 뭐죠?
오랜 시간 이때가 왔을 때 나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온전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때가 천천히 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이때가 와야 되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때가 오고, 때라는 게 결국은 기회잖아요. 그 기회가 온다면 놓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그 기회를 잡은 능력이 안 되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일 수 있죠. 복권에 당첨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경제관념이 있으신 분이에요. 큰돈이 들어와도 그걸 담을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 그릇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든 인생에 한번 그때 기회가 왔고 행운이 찾아왔는데 그는 그 큰 돈을 담을 그릇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뭐 몇 년 만에 다 잃어버리고 인생은 망가지는 분 많이 보잖아요. 아, 나 배고픈가? 나 오늘 조금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솔로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을 게으리 놀리는 사람은 가난해지지만 부지런히 쓰는 사람은 부자가 되리라. 내가 주저하는 사이에 진취적이고 저돌적인 누군가는 내가 얻을 수도 있던 기회를 낚아채버립니다. 그 기회는 불안한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결정을 주저하는 습관은 사실 많은 부분에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그 모양새를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기회를 알아보는 눈과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평소 기회와 스쳐 버려야 할 이를 구분지어 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회 앞에 당당히 맞서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평소 기회와 스쳐버려야 할 일을 구분지어 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사람. 이게 실력이죠.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두운 면을 지나치게 크게 떠올리고 걱정을 사서 합니다. 맞아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래 생각을 떨쳐내야 돼. 그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끌어당김의 법칙, 심상화를 실천해야 된다. 어차피 인간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뭔가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하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조언에 많이 의지합니다. 어떤 일이든 누군가에게 의견을 묻고 구하고 그것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려는 의도입니다. 행동만 보면 참 좋은 방향 같습니다. 그러나 조언이라는 게 한 방향으로 모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던가요? 사람은 생각과 경험이 모두 달라서 조언도 묻는 사람 수만큼 생깁니다. 누군가의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해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을 믿으세요. 나에게 가장 좋고 내가 가장 원하고 내게 이룬 것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뒤따를 것 같은 부정적인 요소에 집중하지 마세요. 누군가의 말에 현혹될 필요가 없다. 자신을 믿어라. 자신을 믿으세요. 나에게 가장 좋고 내가 가장 원하고 내게 이룬 것은 내가 가장 잘 압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의미인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가, 내가 좋아하는가, 그걸 알아가는 과정?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원하는 것 같은 느낌? 이건 외부의 어떤 영향에 받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찾는 길은 계속 나와 대화를 하면서 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 나쁜 요소가 함께 들어있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원래 한 쌍이에요. 다만 그 비율이 다를 뿐이죠. 따라서 나를 믿고 내 스스로 오롯이 결정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함께 오는 부정적인 일은 이겨내고 처리하면 그뿐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부정적. 오케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성공이 없습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누굴 믿을 것인가? 맞아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과연 나보다 더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리 현자고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모르겠어요. 이게 저한테 맞는 방법일까요? 라고 묻는 게 참 본인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린, 이게 정말 좋아? 이거 하니까 기분 좋아? 어떤 것 같아?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그게 알아가는 과정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에는 나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확정지었던 것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었구나.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구나. 그런 거를 알아가는 과정도 정말 재밌어요. 그쵸? 그래서 돈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딱히 하지만 그보다 더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책을 읽으니까 계속해서 김승우 회장님이 생각이 나요. 김승우 회장님께서 그때 사업에 너무 실패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공사 때문에 그때 집에 와서 부인에게 안겨서 나 갑자기 슬퍼지려 그러지? 네, 좀 공감이 잘 되는 사람이라서 눈물이 갑자기 나려고 하는데 제가 감정적으로는 조금 감성적인 날인가? 엉엉 우셨다고 해요. 그때 저는 그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울었거든요. 그 상황을 공감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나서 근데 저는 딱 생각했을 때 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김승우 회장님께서도 부인에게 얼마나 의지를 했으면 부인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아들처럼 엉엉 울 수 있었을까. 그 부인과 그 김승우님의 관계가 저는 너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생각해 봤을 때 나도 누군가에게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치잖아요. 그때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여자가 되고 싶다라는 걸 항상 꿈꾸고 있거든요. 그걸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이 남자를 인생을 살면서 웃게 해주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거와 또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힘이 들 때 무섭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항상 옆에 있어줄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많은 빚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빚이라는 게 저는 진짜 한 번도 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 느낌을 잘 그래서 오늘 하루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딱 하루에 머무르세요. 그런 하루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체를 보지 마라. 이런 상황이라면 전체를 보지 마라. 이게 항상 예전에는 양극단이었거든요. 인생을 전체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전체를 봐야 할 때는 투자를 할 때, 인생이라는 그 시계 프레임 자체를 한 30년으로 전체를 보려고 하는, 그 프레임으로 봐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는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진짜 행복하게 보내야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과연 행복한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행복한가? 그러면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3시간이 지나도 특히나 또 오늘 잠을 자기 전에 후회되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행복했던 일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행복한 일이죠. 책을 읽는 게 난 너무 좋아하니까.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건 뭐 어떻게 됐든 한 줄이라도 읽었으면 나를 성장하는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작게 잘라 오늘 하루만 보세요. 오늘 가봐야 빚을 모두 갚지 못했다면 내일 왜 이렇게 빚이 계속 나오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네, 또 빚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오늘 할 일이 최선을 다해서 값지. 오케이.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에 집중하고 성실하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결국 좋은 방향으로 문제는 옮겨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두면의 장군. 자, 예시가 있고요. 이 사람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대포를 갖고 오는 적들에게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짤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이게 현명합니까? 대포를 갖고 적들이 몰려오는데 병사들이 멈춰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본다시고 주저하는 사이 적들이 몰려와 장애물을 부수고 아군을 전멸시킬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지 않겠어요? 그의 망설임은 이 경우 파멸입니다. 그렇다면 용기가 있네. 자기 확신과 신뢰를 가진 장군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강한 의지로 전투, 항복판에 뛰어들겠죠. 칼과 창이 부딪히고 병사들이 쓰러지는 비명도 들을 것이다. 오케이, 이건 읽지 말고요. 자기 확신 속에 머무십시오. 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훌륭히 해내야 합니다. 나의 확신, 자기 확신. 사업을 철저하게 운영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어중간하게 운영하며 딱 그 정도에 머무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몰입하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장군의 마음으로요. 맞아요. 부는 언제나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부는 스스로 돕지 않는 자에게 오지 않아요. 스스로 돕지 않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 스스로 기회를 찾고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자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짠하고 나타나기를 고대하겠지만 평생 못 빠지게 기다려도 공상이 될 뿐입니다. 그런 완벽한 착각은 일상생활의 게으름을 만듭니다. 뭐든 열심히 한다 해도 적극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할 수 있다면 일찍이든 늦게든 계절이 좋든 나쁘든 단 1시간도 게으르지 않게 몰입하세요. 확신이 든 일이라면 말입니다. 몰입. 이 몰입이라는 건 사실은 실력이 있거든요. 처음엔 시도해서 집중해서 몰입의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 딱 이제 state of flow라 그러죠. 이제 몰입의 단계로 넘어가는 게 2번 있는데 책을 읽을 때 책을 바로 읽는다고 해서 그 몰입에 빠지지가 않고 한 책을 읽고 30분 정도 지날 때부터 몰입에 빠지고 또 한 번에 이제 집중도가 떨어지면서 몰입의 상태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되고요. 운동할 때 몰입의 상태로 빠지는 것 같아요. 몰입의 상태로 빠졌을 때 저는 좋은 호르몬이 내 몸에 흐르는 걸 느끼거든요. 책을 읽을 때는 도파민 스파이크, 운동을 할 때, 책을 읽을 때는 다이돌핀 스파이크, 운동을 할 때는 도파민 스파이크. 책은 영국 신문에 나오는 가난뱅이의 가전. 오케이. 그런데 그 소리뭉치 속에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영국의 모든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조사해보니 그 아이디어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가 혼자 생각해낸 아이디어였다 합니다. 나라에서 수십만 달러를 들여도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어를 갖고도 자기 확신도 제출해볼 생각도 그러한 노력도 실현도 하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가난뱅이의 행동입니까? 오. 이래서 진짜 예시를 읽는 것도 중요하긴 하네요. 나라에서 수십만 달러를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어를 갖고도 자기 확신도 제출해볼 생각도 그러한 노력도 실행하지 않았으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가난뱅이의 행동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확신을 가지는 거?
확신이 있죠. 그쵸. 그래서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 좋은 계획이 있는데도 가만히 기회만 기다리거나 실행에 또 흥분하려고 그래. 아이고. 또 이게 지금 되게 좋은 내용이어가지고. 좋은 계획이 있는데도 가만히 기회만 기다리거나 실행에 따르는 행동에 대한 거부감을 키우는 몹쓸 습관은 언제나 가난과 꼭 붙어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것이 없는 한 부는 없습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그쵸?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내용 자체가. 자, 그러면은 우선 책을 조금 한 개만 더 읽어볼까요? 약간 지금 집중도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치게 될까봐 좀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네. 그러면은 책은 제가 또 한 번 더 읽을까 하지만 여기에서 한번 흐름이 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진짜 읽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빠르게 스킬로라도 좀 오늘은 읽고 싶은데, 이를 완전히 파악하세요. 그리고 현명한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 엥? 잠깐만요. 이 되게 웃긴 게 있어가지고. 이를 완전히 파악하는 거. 돈 버는 일에는 왕도가 있다. 돈을 버는 일에는 법칙이 있다. 적게 일하고 그 이상 수익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이고요. 오케이. 나 이거 읽고 싶어요. 돈을 가진 사람에게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 돈을 가진 사람에게 생기니까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가진 사람과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그 기본적인 그 시간을 쓰는 방법이, 돈을 가진 사람은 돈을 지불해서 타인의 시간을 사고, 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평범하신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비판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패턴 자체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나의 시간을 써서 돈을 번다. 이 차이 아닐까요?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요. 자, 우리는 때때로 많은 재산을 얻은 사람이 순식간에 모르게 가난해지는 것을 목격한다. 겉으로 볼 때는 한순간 같아 보입니다. 흔한 턴턴해 보이던 댐도 하루아침에, 오케이, 왜 이렇게 좀 부정적인 거? 오케이, 사람 개개인의 분한 성공이 하루아침에,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아요? 오케이, 성공한 사람 주변에는 투자 권유가 넘친다고 해요. 운이 좋다거나 재물복이 타고났다거나 탁월한 판단력으로 돈 되는 일을 가려내요. 눈을 가진 둥. 뭐든 잘하는 사람이라면 아부성 발언이 넘치게 된다.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사소한 습관들부터 차츰 놓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기본적인 것들이 느슨해지고 성공과 부를 만들어준 몇 가지 좋은 습관들도 더는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절약 정신은 성실함,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잃는다. 오케이. 투자 자체는 매우 바람직한 비즈니스. consistency, 지조. 꾸준함을 잃게 되는 거죠. 뭐 그걸 얘기하시네요. 하지만 이내 상황은 돌변한다. 뭔가 잘못되어 간다고 이제 부정적인 부분. 성공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왜냐면은 부자가 되는 게, 부자가 돈을 버는 그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돈을 잘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씀하시는, 저는 좀 다른 내용일 줄 알았는데, 돈을 많이 벌면 누가 봐도 좋을 법한 투자처에 투자하는 일은 정상입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를 가득 채우거나 위험성까지 고려해 이로도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을 수준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런 제안은 성공한 사람 모두에게 오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투자에 매우 신중했고 조심스러운 결정을 내려왔기에 자산을 지켜낸다. 유지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운동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정말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내가 원하는 몸을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찰흙으로 빚듯이 잘 만들어놨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유지를 잘 했는가. 저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인생을 배운 것 같아요. 몸을 만드는 것과 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요요 한 번 없이 유지하는 거는 완전히 또 다른 실력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오케이 재산을 몇 배로 불릴 방법이 있다고 해도 따르지 마라. 혹 누군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들어도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일어난 일일 뿐 2번 혹은 나에게까지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고 솔직히 좀 이 책이 김승호 회장님의 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김승호 회장님이 쓰시지는 않았지만 김승호 회장님의 그 인생의 통찰력이라던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 저는 계속해서 김승호 회장님의 책이 다 생각이 났어요.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한 5년 전쯤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읽어서 좀 많은 부분이 잊어버리기도 했고 그래도 기본적인 가르침 항상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돈을 보내줄 때 아낌없이 미련 가지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고 하지만 단 1센트라고 할지라도 돈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돈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돈 자체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와, 이 책을 읽으니까 책이 다 기억나요. 책의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에리님 오늘도 독서한다고 수고했고요. 이제 독서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